안녕.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네, 팩폭을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올리겠다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맞다 보면 면역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맞을만 해요. 맞아 보면 또 재밌어요. 마인드를 오픈 마인드 하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정말 애정이 없으면 팩폭도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무지하게 두려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또 목소리를 들어보고 좀 지금 기분이 상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도 정말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편견에 쌓이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감정을 좀 봐가면서 눈치껏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님, 진짜 힘이 넘쳐요, 그림이. 그냥 정말 살아 움직여요. 정말 포스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힘있게 정말 작가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다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스러워요. 근데 내가 드로잉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다 똑같은 드로잉이 아니라서 정말 영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좀 다르다. 근데 일단은 만화 애니메이션 쪽 아닌가? 전공은 뭐예요? 만화예요? 애니예요? 기본적으로는 회화 드로잉하고는 좀 달라요. 또 디자인 쪽에서 하는 드로잉하고 또 참 다르고요. 분야가. 뭐 회화도 조각하는 사람, 또 서양화하는 사람, 동양화하는 사람이 또 드로잉하는 작법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만화하고 애니메이션도 달라요. 목적이 다르죠. 전공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이면 정말로 포스 드로잉을 배우셔야 돼요. 예. 포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얘기하지만 힘이거든요. 힘. 그러니까 힘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그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움직임, 생명이 있는, 그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애니메이션의 정의거든요. 원래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뭐 실험 애니메이션들도 있어요. 뭐 픽실레이션 같은 거라든지 뭐 타임랩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 그림은 원래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브젝트 움직이지 않고요. 인형도 움직이지 않고, 모래도 움직이지 않고, 핀스크린도 움직이지 않고, 뭐 물감도 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리거나 위치를 옮겨서 움직임을 만드는 건데, 이제 전제가 하나가 있는 거죠. 전제가 뭐냐면 영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 반드시 영상이어야 된다.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필름을 얘기하는 거죠. 필름. 그리고 이 영상의 기본은 빛과 소리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움직임을 만든다라고만 한다고 하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 뭐 영화하고도 또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 또 그 얘기를 또 하려면 또 오래 걸리고,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영화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 만화하고도 원래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화는 샷 바이 샷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서 다르죠. 같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바이로 작업을 하느냐 샷 바이로 작업하느냐가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만화는 원래 빛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이게 영상이라고 하는 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이 빛과 소리를 이용하는데 만화는 또 빛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웹툰이라는 것 때문에 웹툰은 종이가 아니에요. 그죠? 원래 만화의 정통은 출판 인쇄 매체죠. 출판 인쇄 매체. 출판 인쇄 매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이와 잉크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출판 만화보다는 오히려 웹툰을 주로 많이 하니까 웹툰은 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걸로 보잖아요. 이제 그건 다 빛과 소리로 구현되는 거예요. 빛으로 구현되는 거지 종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이가 아니고 웹툰은 다 빛으로. 또 뭐 BGM 같은 경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더욱이 더 요즘은 이제 뭐 모션 코믹스라고 그래서 완전히 예전에 이제 무빙 카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용어가 좀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모션 코믹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애니메이션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느냐에 대해 차원이 좀 다르지. 어쨌든 지금은 웹툰은 영상 미디어를 가져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만화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웹툰이 빛과 소리로 만든다고 해서 영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미디어를 가져다가 만화를 보여주는 거라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면 또 상당히 길어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좀 더 만화는 좀 평면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 공간이 그 지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평면적인 그런 편화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 입체 공간에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평면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무슨 덱스터라든지 뭐 파워퍼프 걸이라든지 웬만한 그런 만화책 카툰 스타일은 주로 평면적이죠. 카툰 스타일의 그림들은 좀 더 사실적인 그 리얼 스타일이 좀 더 입체적인 그런 그림을 구사를 해요. 만화도 뭐 아주 2등신, 3등신짜리를 그리는 아주 귀엽고 재밌는 그런 카툰 스타일의 만화가 있는가 하면 뭐 미국 만화처럼 막 그 히어로물처럼 아주 리얼하게 공간감을 살려서 그리는 그림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지면이라고 하는 평면적인 그런 공간 안에서 입체를 구현하다 보니 결국은 평면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영상, 그러니까 입체 공간 안에 근데 그 팝 3D처럼 입체 영화는 아니지만 모니터는 단순한 그냥 지면은 종이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플랫한 이런 공간이지만 이 TV 이 모니터는요 플랫하다기보다는 약간 이걸 더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 이걸 시청을 하게 되면 책은 만화책 이런 거는 그냥 이 공간 요 앞에 보이는 이 면적 요 공간에서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TV나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보면 이 안쪽에 양방 쌍방의 입체 공간은 아니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안쪽에 입체 공간이 있어요. 이 안쪽의 공간, 모니터 안쪽의 공간이 있죠. 그래서 입체라고 하는 공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책처럼 이게 평면이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경 쓰고 보는 거는 이제 이 앞쪽으로까지 나오는 그런 입체인 거고요.
이거는 단방향이라고 그래요. 단방향. 이거는 지금 쌍방향이죠. 입체 영화는. 그래서 약간 좀 다르지만 어쨌든 출판 인쇄 매체라고 하는 그 만화가 갖고 있는 그림체가 입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림을 구현하는 공간 자체가 평면이냐 입체냐를 따져본다고 하면 애니메이션, 이 영상, 영화는 입체 공간 안에서 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 공간, 타이밍과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구현이 되는 거죠. 이거 복잡해요. 이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복잡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이 포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살아 움직이도록 그냥 이 책이나 이런 데에 지면 공간에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움직일 때에 작용하는 그 힘을 그려야만 연속적인 동작을 그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화는 한 칸 한 칸 이 컷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어서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그냥 특징만 살려 있으면 비슷하게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프레임 안에서 그것이 계속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움직이니까 정확한 질량과 모양을 유지해 가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대생력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해부학이라든지 눈높이, 앵글, 그 다음에 이제 퍼스펙티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그려내지 못하면 애니메이션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열식 병렬되어 있는 만화는 이제 병렬을 하는 거잖아요. 병렬한 거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대생력이 요구되는 미디어예요. 완벽한 드로잉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워낙 복잡해요. 만화에 비해서는 하여간 서너 배 이상의 그 뒤에 콘티 라인 따고 컬러 칠한 거 그 외에 움직이기 시작한 뒤로 제작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상당히 어렵죠. 영상이라고 하는 첨단 미디어를 알아야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 드로잉을 배우는 것은 아주 기본인 거예요. 아주 기초예요. 근데 이것조차가 어려운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드로잉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뭐든지 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또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조금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다 아니까. 뭐 한두 달, 두세 달만 하면 웬만한 그냥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듯이 그냥 어디를 눌러서 뭘 하면 뭐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대로 수치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3개월 또는 한 반년 정도면 툴 기반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그걸 연출을 하려고 하면 좀 오래 걸리죠. 연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래서 프로그램 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림을 한 장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회화도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하물며 움직여야 되고 똑같은 질량과 모양을 유지해가면서 계속 그 포스의 흐름을 그려야 되는 드로잉은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포기도 하지만 오히려 해도 끝도 없으니까 갈증이 해소가 안 돼서 계속 하게 되는 경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애니메이터들 아마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자꾸 쉽게 정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더 갈증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산을 올라가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애니메이터는 그냥 산악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옛날에도 이제 산이 좋아 산을 다녔던 입장인데 해보니까 뭐 애니메이터나 산악인이 별반 다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포스드로잉을 배우시는 게 좋고요. 다른 것도 사실은 포스드로잉을 배우시는 게 좋은데 회화 드로잉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대상을 똑같이 옮겨놓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고 나의 어떤 심미적인 나의 어떤 감흥을 그리는 거, 내 안에 있는 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회화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작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애니메이터는 그 주어진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처음에 그 모델집이라는 걸 줘요. 그 모델집 안에는 이제 캐릭터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소품도 있고 이펙트 효과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들어 있는데 이 제시되어져 있는 이 모델집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똑같이 구현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 캐릭터를 내 마음대로 막 바꾸거나 뭐 스폰지밥을 뭐 내 마음대로 막 바꾸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것을 360도 턴 어라운드를 해가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대상을 정확하게 그 캐치해서 분석해서 이해하고 그거를 그냥 카피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움직임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지, 연기.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연기자라는 거예요, 연기자. 카피하는 복사기가 아니고 연기자예요. 다만 주어진 모델을 똑같이 그러잖아요. 연기자가 그 뭐 실사 영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배우가 한 작품에서 뭐 캐릭터를 막 성격을 뭐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계속 바꿔갈 수 없잖아요. 그냥 그 맡은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역에 맞는 연기를 똑같이 해야 되듯이 그 배역의 성격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이나 이것이 일관되지 않으면 연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관되게 그 배역을 정확하게 계속 같은 그 필링으로 연기를 하고 감정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연기자인 거죠. 그래서 배우들이 그 배역에 심취가 돼서 그거를 계속 같은 톤으로 같은 분위기 같은 성격 같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 캐릭터로 일상생활조차도 촬영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 배역의 그 캐릭터처럼 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 우리도 어쨌든 애니메이터들도 연기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배역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해야만이 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릴 수 있거든요. 그 단순히 애니메이터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그냥 화가가 아니에요. 연기자라는 거죠. 연기자. 그래서 그 똑같이 일관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어렵죠.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포스 드로잉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포스 드로잉 자체가 전부 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그 움직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포스 드로잉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주 힘이 넘치는 포스 드로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본다고 하면 이런 운동감이 보이죠? 딱 봐도 운동감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 옆에 있는 이 인물을 조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조각상을 만들려면 처음에 어떻게 깎겠어요? 처음에 뭐 머리카락부터 깎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크게 아마 큰 거를 이제 톱으로 잘라낼 거예요. 뭐 병을 들고 있나 본데 병은 없다고 합시다. 아니야, 알았어요. 병. 그래서 이렇게 아마 크게 조각가라면 당연히 먼저 크게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그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하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은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머리카락부터 그리고 눈부터 그리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체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머리를 처음에 그리냐 나중에 그리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댓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이제 해명을 저번 주에 했었는데 편집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누굴 보더라도 얼굴을 먼저 보지 않나요? 결국은 그 인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표현하는 거지. 뭐 이 술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만들겠어요. 뭐 발가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만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굴을 있기 때문에 인물이 그걸 중심으로 균형을 잡거나 밸런스뿐만이 아니라 운동감이나 비율이나 이런 걸 다 맞춰야 되잖아요. 포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머리 위치나 크기를 다르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옆에 있는 이것도 만약에 이게 종이라고 따진다면 종이에 무조건 머리를 가운데다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포즈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포즈이냐에 따라서 머리의 위치를 아마 잡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 화면 안에다가 잘 안정적으로 넣기 위해서 머리 위치를 잡았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머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머리를 먼저 잡고 머리를 기점으로 나머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 의학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인류사를 보나 뭐 생물학적으로 보나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뭘 하더라도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난 생각해요. 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머리를 놓고 이렇게 보니 큰 흐름이 이렇게 보이듯이 조각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을 그렇게 크게 먼저 자를 거예요. 그죠? 돌이 있다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면 허리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앞쪽에서 깎고, 그죠? 여기 깎아서 좀 빼고, 뭐 다리도 이 사이를 약간 잘라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잘라 들어갈 거예요, 그죠? 머리 덩어리 자르고, 그 다음에 흉부 덩어리, 골반 덩어리, 그 다음에 다리 덩어리 이런 식으로 그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입체감에 맞춰서 돌을 깎아낼 거예요. 이게 평면이 아니니까 입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잡았다면, 머리를 대충 이렇게 잡았다면, 그걸 중심으로 흉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그다음에 복부나 골반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무릎, 종아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덩어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를 기점으로. 왜? 등신을 잡을 때는 당연히 머리의 크기가 그 등신을 좌우하니까. 머리를 얼만큼 크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팔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도 이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팔의 연기가 중심이 된다면 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손을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앞쪽으로 막 살려줘 뭐 이러면 달려온다. 이런 거라면 당연히 이 손이 얼마만큼 이 화면에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화면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손바닥을 먼저 그릴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머리를 잡고 그 다음에 흉부 잡고 골반 잡고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에 여벌로 달려있는 팔을 잡으면 그러면 된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이 흐름 전체적인 거는 봐야죠. 이거를 이렇게 이 흐름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다가 바짝 요 흐름에 맞춰서 그린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부러 설명을 하려고 옆에다 약간 띄워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더 나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각을 할 때도 처음에는 크게 나눠서 잘라놓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이제 뭐 목을 더 잘라내거나 또 이렇게 더 작은 부분들 덩어리를 더 잘라내듯이 덩어리마다 더 잘라 들어가는 것처럼 이걸 더 세분화해 보면 머리가 앞쪽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머리가 앞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포스를 준 거예요. 그죠? 앞쪽으로 머리를 숙였어요. 전굴로 숙이니까 당겨지니까 그 힘이 당겨지니까 스트레칭이 어디가 돼요?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뭔가 당기면 당겨지는 쪽을 향해서 반대편이 스트레칭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쿼시가 된 거예요. 이 옆구리가. 그리고 다리를 여기 들었어요. 다리를 또 들으니까 당연히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다리를 들었을 때 저쪽 엉덩이 골반 쪽이 스트레칭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 골반 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릎을 구부렸어요. 발을 여기다가 근데 어려워요. 이 동작을 분석한다라는 게 허벅지를 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릎을 구부렸어요. 구부리니까 또 여기 있는 허벅지가 스트레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을 또 구부렸어요. 발을 뭐라 그러지? 폈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이렇게 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복근이 여기가 이제 스트레칭이 된 거예요. 포스가 들어간 거죠. 힘이. 여러분들 다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쭉 뻗으면 종아리가 딱 올라오는 느낌 알 거예요. 그죠? 당연히. 예.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그냥 편안하게 뒀을 때는 이 비복근이 그냥 동그랗게 그냥 축 처져 있다가 갑자기 다리를 쭉 뻗으면 다리를 떡 뻗으면 종아리가 이렇게 볼록 올라올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예요. 힘을 안 주면 늘어지는데 힘을 주면 탱탱해지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 팔도 그렇잖아요. 팔도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면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근데 팔을 만약에 이렇게 꺾으면 알통이 톡 튀어나오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론이에요. 힘을 주면 힘을 가하면 당연히 땡땡해지죠. 딱딱해지고 거기가 응집이 돼요.
그게 바로 포스예요. 그걸 그리는 게 포스 드로잉인 거죠.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늘 아주 간단하다, 이게 어렵지 않다 그러는데 계속 설명해도 애들은 늘 나중에 포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해내는 게 좀 어려워요. 이 논리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힘을 빼고 늘어뜨리면 당연히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릴렉스해지죠. 근데 힘을 주면 이렇게 응집이 된다. 당연한 거니까. 예. 그래서 알통과 종아리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힘을 주는 부분들이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운동감이 많은 부분이 이니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나머지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나오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발등이 아마 이렇게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흉부, 그다음에 골반, 허벅지, 종아리, 발등. 반대도 마찬가지죠. 골반에서 허벅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아리 나오고 발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그래서 포스트로잉 책에 보면 이렇게 스키 타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 어깨, 이두, 그다음에 상완 요골, 손, 그죠? 이렇게. 그냥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근데 다만 그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즈에 따라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게 잘 인지가 안 될 때 있거든요.